와, 삼성 핸드폰 디자인은 구린데 주가는 마음에 드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산타 랠리가 왔죠. 미국 시장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도 미국의 산타 랠리를 조금은 흉내를 내고 있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조금 이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지금 이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인지 또는 비싼 주가인지 아니면 저렴한 주가인지 한번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알아야 이걸 들고 갈지 아니면 팔지 아니면 더 살지 이런 부분도 좀 알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을 같이 화면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어디까지 갈까? 현재 지금 52주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52주 최고가라는 뜻은 1년 만에 주가가 최고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우리가 주식시장에 보면은 52주 최고가, 52주 최저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오늘자가 52주 최고가라는 뜻이죠. 그러면 근 1년 동안에 가장 높은 주가 지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 52주 동안 1년 동안의 상승률이 무려 42%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1년 전에 1000만원어치 샀다면은 지금 1420만원이 된 거죠. 그래서 1000만원을 샀다면은 420만원을 벌 정도의 수익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최저가는 5만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만전자 가까이 다가서고 있죠. 현재 오늘자 기준으로 보면은 주가는 78,000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의 8만원까지 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 이게 1년 동안의 그래프인데 그래프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약간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가장 최저가는 54,500원이었네요. 그런데 지금 가장 최고가는 78,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들이랑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적립식으로 매입하기 시작했을 때가 작년 2022년 6월 20일이었죠. 이때가 아마 삼성전자가 58,000원 정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래도 9만원, 10만원까지 갔던 친구인데 5만원은 좀 저렴한 것 같다. 9만원, 10만원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7만원, 8만원 정도는 다시 오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매달 20일날 적립식으로 모아갔죠. 지금 그때보다 수익률이 43%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달 모아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럴 때도 사고요, 이럴 때도 사고, 이쯤에서도 사고, 이쯤에서도 사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 단가는 높아졌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수익률이 대략 한 1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립식으로 사니까 우리가 아예 저점을 잡아서 살 수 있다면, 그런 기술이 있다면 수익률이 43%겠지만 적립식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이고 이런 걸 모르고 따라가도 대략 수익률이 한 절반 정도는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적립식 투자가 생각보다 좀 재미없는 투자는 아니고 의외로 재미가 좀 있는 투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회사잖아요.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면은 D램이라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죠. 이 시장에서 HBM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HBM은 고대역 폭 메모리라 그랬죠. AI 반도체에 주로 쓰이는 건데 이 HBM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15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56억 달러로 약 3.7배 정도 시장이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 이 금액 자체는 얼마 안 해요. 56억 달러 이래도 대략 한 7조 정도 이 정도 되려나? 7조 물론 큰 돈이죠. 근데 반도체 시장에서 7조는 조금 작은 금액이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시총이 400조 정도 되는 회사인데 7조 먹거리가 큰 먹거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D램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먹거리 시장이 늘어난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3위는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독점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SK하이닉스도 똑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똑같이 그동안 좀 올랐겠죠.
52주 최저가가 7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2주 최고가가 오늘자인데요. 144,400원.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정확히 따지면 한 92% 정도 상승한 가격이죠. 삼성전자보다 상승 여력이 더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이 HBM이라는 분야에서 거의 독점적인 그런 수주를 따내면서 지금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걸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D램 시장에서 세계 1, 2위의 생산량을 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반도체,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 메모리에서 삼성전자보다 더 강점을 지금 현재는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폭도 더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HBM3 익스텐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2가 붙었는데 이게 익스텐션, 더 확장된, 진보된 그런 뜻인데요. 이게 5세대의 HBM이거든요. 근데 좀 헷갈려요. 이게 HBM 또 4가 있는데 4 같은 경우 6세대 이렇게 있는데 몇 세대 몇 세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지만, 아무튼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HBM 메모리 같은 경우가 2024년에 생산량은 이미 완판이 됐습니다. 지금 2025년 생산 물량을 판매 중에 있어요. 이 말은 이 시장 자체에서 저 메모리를 찾는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면 되고요. 내년에 팔 물량이 이미 정해졌으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매출이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된 거죠. 올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 SK하이닉스는 이 HBM이 전체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의 매출은 일단 밑에 깔고 가는구나,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럼 SK하이닉스가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좋습니다. SK하이닉스도 좋습니다. 그리고 반격을 준비하는 삼성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HBM3 그리고 HBM3 익스텐션이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HBM4가 나옵니다. 삼성이 지금 HBM3에서 완전 밀렸죠. SK하이닉스한테. 물론 이제 돈을 벌긴 벌었지만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배가 많이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또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하던 기업인데 SK하이닉스한테 다 뺏기다니, 이러면서 다음인 HBM4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로직 다이 공정을 좀 미세화하는 거죠. 이게 좀 약간 설명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HBM 같은 경우가 TSV, 실리콘 관통 전극으로 이제 D램을 수직으로 층층이 쌓아 올린 거거든요. 글로 생각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D램을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쌓아 올린 건데, 그 사이에 이렇게 TSV로 연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보시면 로직 다이라고 있죠. 이 로직 다이를 미세화 해가지고 조금 더 성능을 높이겠다, 이런 거고요. 이 로직 다이 밑에 보면은 인터포저라는 게 있어요. 인터포저는 뭐냐면 이 다이들을 이제 연결하는 판 같은 거고요. 이 인터포저가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에 붙어가지고 이제 컴퓨터와 반도체 간의 그런 호환을 도와주는 개념이죠.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간단한 원리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4에서는 이 밑에 부분인 로직 다이를 조금 미세화 해가지고 조금 더 성능이 좋은 HBM4를 내놓으면서 SK하이닉스가 이제 걷어가던 물량을 조금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좋겠죠. HBM3랑 HBM4가 성능이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는데요. 이 IO라는 게 있습니다. 인앤 아웃이거든요. 들어가고 나가는 거. 들어가고 나가는 개수가 크면은 클수록 더욱 성능이 좋겠죠. HBM3는 1024개, HBM4는 2048개,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진짜 2배는 아니겠지만 들어오고 나가는 데이터 같은 경우가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 성능이 좋으니까 HBM3보다는 HBM4가 출시되면 HBM4의 수요량이 더 많겠죠. 그럼 저 HBM4가 언제 양산이 되느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양산 시점이 2025년입니다. 2년 뒤에요. 이 말은 잘 되면 몇 년간 먹거리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잘 나가고 있고 시장이 조금 커지고 있는데, HBM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2025년에 HBM4가 나오게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한 번 더 장사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꼭 HBM뿐만 아니라 기존의 D램 시장 같은 경우도 2025년에 역대 최대로 성장합니다. 2024년에는 170조로 이제 올해보다 66% 성장을 하고요.
2025년에는 235조로 이제 내년보다 39% 더 성장을 하는 거죠. 가만 보면은 D램 시장이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럼 여기에서 D램을 판매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이 조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라는 게 있는데요. 2027년까지 9배 성장을 합니다. 아까 HBM3 같은 경우가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AI 반도체 시장은 2027년까지 커가니까 뭐 앞으로 향후 이제 짧게는 3년, 뭐 길게는 한 5년 정도 반도체 상승기가 올 확률이 높겠죠. 많은 분들이 삼성이 핸드폰 회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갤럭시를 만드는 핸드폰 회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의 판매량도 봐야 되지만 저 반도체가 어떻게 시장이 커가는지, 거기 안에서 삼성전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만큼 팔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가 78,000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한 8만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58,000원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여러분이 보기에도 저렇게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기다려 준다면은 삼성전자가 그래도 열심히 이제 만들어서 한 8만 전자는 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부터 뭐 78,500원, 79,000원, 8만원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또 가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가 그래프를 볼 게 아니라, 주가의 호가창을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 D램 시장에서 잘 판매를 하고 있는지, HBM4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SK하이닉스도 잘 판매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투자를 조금씩 해나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식은 몰빵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몰빵하면 안 되고요. 차근차근 적립식으로 분할해서 사가는 겁니다. 그래야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할해서 사간다는 뜻은 큰 수익률을 포기하는 대신에 큰 위험도 피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꼭 지켜야 할 거, 여러분의 돈을 잃지 않는 거죠.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주식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얘기한 단 한 가지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욕심을 좀 내려놓고 원칙을 지키면서 저렇게 뭐 10%, 20%, 30% 벌어나가는 게 옳은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으면, 그리고 매년 해나갈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올바른 투자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좋은 정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저녁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